안녕하세요. 4월 14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존슨앤존스의 백신이 중단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으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S&P 500은 상승했고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기분 좋게 빨간불 켰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2% 오름세 보이면서 3,182.3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1,700억 원대, 외국인이 1,0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3,0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 오름세 보이면서 1,014.4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63억 원, 외국인이 236억 원의 물량을 타들였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42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 2부에는 종목 상담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광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랑 커플룩인 것 같네요. 네네네, 맞춰 입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 좋게 그럼 시장 얘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양시장 얘기하기 전에 미증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S&P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가로 계속 가고 있고요. 네. 네, 나스닥 지수도 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화면 한번 보시면 네, S&P 지수는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뭐 이게 지금 뭐 조정이 나올 모양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신고점 돌파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고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 먼저 이제 올라왔던 부분에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인데 뭐 크게 뭐 지수에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좀 약간 쉬는 흐름이고요. 뭐 그 바이든의 어떤 그런 뭐 반도체 어떤 대책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어떤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실망하고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크게 뭐 시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나 아니면 그에 따른 뭐 국채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뭐 코로나 백신 그 J&J의 어떤 그런 그 뭐 부작용이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좀 약간 뭐 여러 가지 혼조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비해서 한 0.6% 정도 상승했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런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국채 금리 한번 뭐 보여드리면은 네. 국채 금리가 그 물가 지표가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더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은 좀 약간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이제 물가 지표가 올라갔고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도 왜 이제 국채 금리가 뭐 하락했냐? 일단 첫 번째는 국채 금리 이슈가 좀 지나갔다라는 얘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국채 금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좀 약간 시장보다 좀 너무 앞서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미 먼저 다 이제 가격에 반영됐고 이전에 1.7%를 넘어갔을 때 이미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예견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그 상황들을 조금 잘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좀 이제 파월이 하는 얘기에 조금 더 이제 신뢰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종목들을 봐도 지금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간밤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나 네네. 테슬라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8% 넘게 올랐는데 네. 이 부분은 약간 비트코인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맞나요? 네, 오늘 뭐 네. 그 코인베이스 상장도 있고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또 테슬라에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참가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테슬라에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시장에 나중에 뭐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기술주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면 가장 테슬라가 이제 가장 앞장서서 올라가는 좀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약간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의 약간 삼성전자처럼 약간 기술주에 예전에 애플보다도 훨씬 테슬라가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일단 지수를 좀 추종하고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600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한 700불, 770불, 780불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테슬라를 가지고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그 뭐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10,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후 상황들은 뭐 계속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종목 말고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사상 최고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도비라든지 이런 어떤 큰 기술주의 흐름들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상 최고가로 지금 뚫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GPU 시장에 되게 강자인데 또 CPU를 진출한다고 해갖고 또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또 급락을 하게 만드는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가 지금 엔비디아가 GPU 외에 또 CPU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 전에 지금 계속 좀 약간 폭락을 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좀 약간 그런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그런 흐름들도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좋아 보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는 약간 리스크가 없다, 그냥 악재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악재가 없는 건 좋은 걸까요, 전문가님? 뭐 겉으로는 좋은 거죠. 뭐 악재가 없으니까 이제 좋은 거지만 또 악재가 없는 게 또 악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경계감을 가지면서 좀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제 악재가 없다 보면은 또 이제 지수가 슈팅이 나오고 가격이 비싸지면 또 시장에서는 그 가격만큼 또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지수가 또 굉장히 불안하게 갑자기 또 움직일 수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좀 조정을 받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구리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약해졌어요. 예전에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로 오면서 주가에 계속 부담을 줬었는데 지금 유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달러나 이런 흐름들도 좀 안정세인 모습이고요. 이제 약간 뭐 그 옥수수 가격이 지금 좀 약간 사상 최고가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라서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도 그 옥수수 사료 관련된 주식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좀 에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뭐 먼저 좀 약간 예상해 보고 그 전반적인 흐름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중단이 됐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안 줬고 또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장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제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위증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오늘 밤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네. 보니까 예상 시총이 100조가 되고 또 거래가가 250달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높게 평가가 됐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네, 일단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자체를 조금 약간 무시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비트코인 자체를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트코인에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그걸로 이제 ETF나 이런 상품들도 지금 뭐 구성을 하고 있고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에 좀 약간 안착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좀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뭐 8천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뭐 1억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진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밀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1억을 찍고 나서 그 다음 흐름들은 또 이제 굉장히 또 급등락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코인베이스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비트코인 ETF 상품이 만들어지면 뭐 편입을 1순위로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대감은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에 뭐 이제 막 10% 20%씩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코인베이스의 흐름도 지금 당장 상장했을 때의 흐름은 좀 기대감에 좋을 수 있지만 신규 상장주의 그런 어떤 특성상 이제 초반에 좀 올라가고 또 계속적으로 또 조정을 받으면 또 그게 굉장히 또 무섭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조금 접근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의 평소 그런 성향대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또 비트코인 하도 많이 거래를 하시니까 네. 전문가님 의견이 좀 바뀌셨을까 하고 궁금했거든요. 네. 여전히 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네.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어떤 상품이 다 이제 그 가격이 현재의 가격이 이제 투자를 할 때 현재의 가격이 적절하냐, 투자를 할 만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무섭지 않나. 예,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이제 좀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등락을 하는 어떤 그런 게임인데 그런 투기 자산이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어떤 화폐나 이런 부분에 그런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코인베이스 오늘 밤에 나스닥이 상장하는데요. 오늘 밤 추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이슈가 또 있죠. 네네네. 파월 의장이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토론을 할 예정이고요. 또 네.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는데요. 파월 입장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 같으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지금 파월 의장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장이 좀 안정감을 갖고 있고 예전에 국채금리 막 흔들릴 때는 파월이 어떤 부분의 얘기를 이제 뭐 하거나 할 때 계속 뭐 주가가 되게 불안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은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의 입장은 그냥 네.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회복이 여전히 이제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은 뭐 부양책을 걷어들일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들이 이제 예전에는 지금 시장이 계속 그 연준이 하는 어떤 그런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우려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연준이 시장의 어떤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해서 미리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의 지표가 지금 현재 뭐 2%가 아니라 한 1.7%, 1.8%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연준에서 그때 가서 조치를 하면 너무 늦을까 봐 그걸 미리 조치를 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연준의 말을 듣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부분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시장이 자꾸 그런 부분들을 자꾸 먼저 예상하고 불안하게 느끼는 건데요. 근데 파월이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나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안정감을 주려고 지난번에 발언을 할 때 나는 이제 그 경제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지표가 눈앞에 딱 보여질 때 그때 움직이겠다. 그리고 명확히 인플레이션은 2% 이상, 그리고 고용률은 뭐 완전 고용. 이 부분이 눈으로 확인될 때 좀 천천히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장에서는 이제 최소 이번 연도 안에는 어떤 그런 테이퍼링이나 이런 조치, 긴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좀 약간 믿음을 갖게 되면서 주가 상황도 괜찮은 거고 마찬가지 코인이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유동성으로 밀어올리는 거다 보니까 코인 쪽의 어떤 흐름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연준의 어떤 그런 입장 때문에 이제 좀 약간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파월이 어떤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뭐 스탠스가 달라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지북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이제 다음 FOMC 회의 때 이제 그 논할 의제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뭐 시장의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높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원만한 수준에서 끝날 것 같아서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장에 뭐 부담을 주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파월의 입장이 기존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언급과 베이지북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미증 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편안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이제 지수에 움직이는 봉의 모양들을 보면 지금 코스피의 흐름이거든요. 코스피의 흐름인데 지금 일단은 오늘 달러가 9원이나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락을 해주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어떤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오늘도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기관도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코스피가 마찬가지로 이제 쌍끌이로 전부 다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보시면은 개인이 3,000억 정도 코스닥에서 소폭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좀 사들이면서 이제 지수가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그냥 뭐 이렇게 급등도 아니고 굉장히 조금씩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듯한 어떤 모습이 나오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게 이격도가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시장은 계속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까 종목들의 그런 어떤 개별적인 수익률들이 좀 나오니까 조금 매매하기가 조금 개인분들께서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 테마주, 뭐 정치 관련된 테마주, 아니면은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종목들이 계속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거든요. 기존의 수익률 게임들이 어느 정도 나왔고 지금 약간 특이사항을 보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이제 좀 약간 각도가 급해요. 각도가 급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고 오늘 또한 지수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어제보다는 좀 덜하지만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지수가 고점에서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아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지수는 조금밖에 못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양쪽의 어떤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다. 크게. 그러면은 이 정도 부근에서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지수의 어떤 이런 큰 힘의 이런 균형 때문에 그 코스닥 종목들이나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이 이제 그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오를 만한 타이밍에서 밑으로 꺾이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 게임이 좀 끝나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끝나진 않지만 그걸 너무 끝까지 이제 그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물려 들어가면서 다른 코스피가 올라갈 때 그 할 수 있는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코스피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 코스피는 아직까지 조금 여력이 더 있어요. 아직 전고점을 넘지 않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었고 전고점을 넘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제 좀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향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 좀 잡혀 있는 흐름이라서 다시 한번 위로 방향을 틀면 아 이게 매수세가 이겼구나 해서 좀 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요 부근에서 조금 약간 조심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전고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의 여력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좀 코스피 쪽의 흐름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또 3거래일째 1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000포인트 이 천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1014포인트 정도 되니까 네. 일단은 이 부근에서 이제 며칠간은 계속적으로 좀 약간 힘의 균형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흐름 자체에서 또 크게 어떻게 슈팅이 나오거나 할 만한 또 자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를 좀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천선이 이제 뭐 지켜진다 깨진다의 흐름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대세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1000포인트를 깰 수는 있지만 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이 1000포인트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은 뭐 크게 그렇게 변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별로 조금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함께 비교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흐름 자체는 괜찮다라고 안심하게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네. 요즘에 또 매수세 수급 상황을 보면은 네.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 네.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가 될까요? 일단 네.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으로 좀 지금 보시면은 3월 한 말부터 지금 4월 달에 쭉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양이거든요. 대략 한 4월 달에 한 2조 정도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방향을 틀면은 그 방향이 이제 뭐 쉽게 이렇게 기관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은 아니어서 일단 당분간은 흐름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환율의 흐름 또한 지금 뭐 오늘 이제 한 9원 정도 급락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여기서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지금 추세 자체가 아래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양쪽에서 좀 계속적으로 사주면서 좀 여태까지 흐름을 괜찮게 만들었었는데 좀 이제 코스피의 움직임 대비 코스닥의 흐름을 좀 볼 필요 있고 코스닥은 좀 먼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키 맞추기로 코스피 쪽으로 조금 자금이 앞으로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지금 빅스 지수 한번 보시면 빅스도 이제 거의 이제 움직임이 없고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화된 모습이고요. 일단은 시장에는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다. 그냥 뭐 크게 그렇게 뭐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뭐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뭐 당장 하락한다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그러면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에 네. 731명이 발생을 했대요. 네네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관련주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주로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 종목군들이 이제 뭐 개별 종목들이 뭐 따로따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긴 했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약간 지금의 분위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좀 4차 뭐 재확산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 영국 쪽에 네.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 영국은 지금 이미 백신을 한 국민의 한 50% 정도가 지금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맞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 70% 정도가 지금 뭐 집단 면역이 좀 형성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는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그 야외 식당도 개업을 했고 뭐 개방을 했고 그래서 어제 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뭐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막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먼저 그런 어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아직 백신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기존의 흐름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백신이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의 반응을 보면 존슨앤존슨 이제 J&J 그 얀센 자회사 얀센이 이제 그 만들었던 그 백신이 뭐 약간 혈전을 일으킨다라는 부작용이 있어서 뭐 중지를 시켰지만 그래도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는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의 그런 어떤 수익률 게임을 즐길 필요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종착지는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만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어떤 그런 연말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슈는 많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오늘 당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주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네, 관련주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며칠 전부터 이제 그런 어떤 네. 낌새가 조금 있어서 교육주를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긴 했었는데 네. 일단 오늘 메가MD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전에 다른 코로나 주식들은 흘러내렸는데 이 교육 관련된 주식들은 약간 이제 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리 좀 만들어서 흘러내리지 않고 여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뭐 4차 재확산 뭐 600명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또 한 번 또 오전에 또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그 청년 실업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같이 한번 또 들썩이면서 움직이면서 약간 두 개가 겹치면서 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메가함뿐만 아니라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비상교육도 있었고요. 네, 비상교육도 있고요. 메가스터디도 상한가를 갔네요. 네, 메가스터디도 상한가를 갔고요. 모양을 보시면 네. 네, 메가스터디가 이제 고점을 넘어가면서 좀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YBM넷이라든지 뭐 윌비스라든지 이런 거 윗꼬리를 맞긴 했는데 일단 교육주들의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까지나 이건 지금 수익률 게임이고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들이 아직 4차 확산 그리고 아직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반복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이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더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제 쫓아가거나 섣부르게 쫓아가거나 했을 때
때 굉장히 크게 좀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고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더라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흐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만큼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메가MD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서 시작을 했을 경우에 또 한 번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조금 이제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은 근데 안정적인 대응을 원래 평소에도 좋아하시는 성향이시니까. 네. 근데 저처럼 단타를 원하는 사람은 네. 단기적으로 오르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이렇게 교육 관련주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했다면 네. 어제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주인공이었잖아요. 네네네. 관련해서 그럼 내일이나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또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섹터가 있을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지금 그 뒤에 말씀드릴 건데 네. 원격 의료 관련주된 주식들이 조금 약간 장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초반에 이제 3월 달에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먼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동안에 계속 조정을 보였어요.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오늘 이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네, 나오고 많이 있거든요. 움직였네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비트컴퓨터 네. 얘네들은 조금 흐름이 그 보시면 이제 3월 달에 여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월 달에 가장 먼저 급등을 했고요. 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제 확산했을 때 다시 한번 올라왔었는데 지금 또다시 밑으로 빠지지 않고 약간 교육주하고 비슷하죠. 흐름이요. 예, 교육주하고 좀 흐름이 비슷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지금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고 오늘 조금 한 7.9% 8% 정도 올랐지만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네. 이 비트컴퓨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SK 그 그룹의 이제 그 마찬가지 이제 그 원격 의료 관련주죠.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앞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고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어요. 거의 한 1년 정도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밑에 자리 지켜주면서 약간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유비케어 그리고 레이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레이언스 한번 보시면 예, 레이언스는 이제 바텍의 이제 그 계열사고요. 뭐 엑스레이 뭐 관련된 이런 그런 원격 의료 관련주인데 마찬가지로 둥그렇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위로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레이언스 그리고 이제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흐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죠. 급등을 해놓고 긴 시간 동안에 조정을 받고 이 전체적인 힘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흐름보다는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다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오늘 움직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비트컴퓨터나 이런 그 유비케어, 뭐 레이언스,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뭐 4차 산업 그리고 원격 의료 이 원격 의료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나라에서 좀 약간 허가를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좀 약간의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좀 지켜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원격 의료 관련주들 중에서 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건 비트컴퓨터로 봐야 되나요? 네, 대장주라고 하면 네. 사실 예, 비트컴퓨터가 지금 일단 대장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약간 성격이 캐릭터가 네. 비트컴퓨터가 먼저 올라가고 나면 또 나중에 쉴 때 또 유비케어가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흐름이 많이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비트컴퓨터가 지금 가장 센 모습이고요. 모양 자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은 좀 레이언스 요 종목이 조금 둥그렇게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미리 다 밟아놓고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는 이 밑에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 레이언스는 좀 밑으로 돌아서 이제 밟아놓고 올라가는 상승의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언스 종목이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좀 오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앵커님처럼 네. 그리고 이제 그 급등주를 단기간에 좋아하는, 급등을 네. 원하시면 비트컴퓨터 이런 거랑 좀 싸워야 되고 네. 저처럼 좀 약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성향에 좀 따라서. 안정적인 흐름을 네. 원하면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나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모양과 지금 레이언스의 모양이 비슷하죠. 뭐 어떤 차트가 어떤 차트인지 이름만 가리면 잘 모를 정도로 두 개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레이언스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언스나 인피니티 헬스케어나 이런 게 좀 재미는 좀 덜하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신강석 전문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그리고 레이언스까지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정말 끝나지가 않는 이슈예요. 또 쿠팡 관련주들이 오늘 또 오랜만에 올랐거든요. 네네네. 이 종목들은 왜 올랐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를 수 있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조금 만들고 있었고 그 자리를 만들고 있다가 이 종목들도 코로나19 다시 유행한다는 것 때문에 쿠팡 이제 배달을 많이 시킬 거다 이런 이슈가 있던데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네네, 이거는 그 다른 종목들보다 이제 교육주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 아까 말한 원격 의료 관련주들보다 훨씬 더 조금 지나갔어요. 예, 지나갔고 그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네. 지금도 흐름을 보시면 그냥 이제 단기간에 이제 많이 내려왔고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볼린저 배드 하단에 이제 닿았죠. 닿았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반등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라는 흐름보다는 그래도 이제 오늘 조금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뭐 반등이 하루 이틀 이어질 수는 있는데 그 반등은 굉장히 이제 조금 크지는 않을 거고 수익을 이제 내일 아침에 딱 시작했을 때 따라붙어 갖고 어떤 수익을 내기에는 좀 이미 늦었고요. 그냥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반등이 나오고 또 다시 눌리면 좀 약간 힘들어지는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동방 그리고 이제 KCTC 흐름이 똑같죠. 마찬가지로 윗골이 어느 정도 맞아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올라와서 싼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다가 중간중간 이런 급등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이게 급등을 한번 주긴 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코로나 그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뭐 교육주도 올라가고 이런 어떤 흐름이 분위기가 맞춰지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저가 매수로 약간 급등을 좀 주는 그냥 반발 매수로 약간 그냥 대반등 그러니까 이걸 뭐 그 죽은 고양이로 표현할 수 있죠. 네. 떨기면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약간 이 중에서 약간 성격이 약간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식품인데요. 네. 서울식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동방하고 KCTC는 그 급등을 하고선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죽은 모양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60일선이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요 서울식품만은 좀 약간 모양이 다른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뭐 그 다른 어떤 뭔가가 있는지 약간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방이나 뭐 굳이 이제 쿠팡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그 동방이나 KCTC보다는 이제 서울식품 쪽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간편식품 그러니까 그 간편식품 관련된 또 그런 어떤 업종이기도 해서 일단은 그 일반적인 다른 물류들보다는 조금 괜찮고요. 이게 지금 금액이 400원 정도 하는데요. 주식이 400원 정도 하는데 물론 이제 조금 움직일 때마다 그런 퍼센테이지 때문에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하고 너무 이제 작은 주식이다 보니까 이 그 가격이요. 그래서 약간 매매하기가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동전주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한 1,500억 정도 하거든요. 물론 지금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봐도 지금 뭐 적자를 내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뭐 물론 성장성 크게 없지만 뭐 그냥 한 600억 정도, 700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고 뭐 영업이익은 뭐 10억 미만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적자 회사는 아니고 시가총액 한 1,500 정도 하니까 뭐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니고 이게 사실 원래 규모가 되게 작았던 회사인데 뭐 100원, 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한 400원, 한 4배 정도 올라오면서 4배 정도 올라오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좀 커졌죠. 지금 좀 커졌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지수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굳이 이거를 한번 해볼 만하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뭐 저 같으면 하지 않겠지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 근데 이제 이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부분 정도 오면 기존에 빠져나오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빠져나오시고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좀 한번 자리를 한번 줄 것 같다. 서울식품은. 근데 동방이랑 그 KCTC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반등 기회에 조금 최대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좀 더 짧게 조금 한 번에 이렇게 다 한 번에 그 목표까지 빠져나오지 못하시니까 분할로 조금 매도하시면서 좀 손해를 줄이면서 좀 빠져나오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전문가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매출 14조 원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앞으로 주가 흐름은 그냥
기대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관련주들은 여전히 이제 정리하는 마인드로 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쿠팡의 주식의 어떤 흐름과 네. 그리고 쿠팡 관련주의 주식의 흐름은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올라간다고 해서 네. 뭐 쿠팡 관련된 주식들이 우리나라 주식들이 또 한 번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고요. 네. 물론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면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미 주식들은 저 밑에 가 있을 확률이 많고 그 어떤 투자를 한다라는 어떤 소식을 계속 그 소식만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조금 너무 이제 하염없고요. 쿠팡의 어떤 흐름도 지금 보시면 지금 뭐 크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그렇게 뭐 실적의 매출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렸듯이 매출이 거의 한 13조, 14조로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했던 부분에 예상한 만큼 나왔기 때문에 쿠팡도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거고요. 일단은 쿠팡의 흐름은 조금 지켜볼 필요 있지만 쿠팡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일단 내려와서 좀 옆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다시 내려갈지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건데 그 방향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쿠팡 관련주들은 기술적인 반등이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빠져나온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네. 쿠팡도 그렇고 실적 시즌인데 막상 실적은 크게 주가에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네. 거는 정말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나하나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은행주의 그런 어떤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뭐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어느 정도 다 생각하고 있어서 뭐 지수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실망해서 뭐 지수가 폭락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뭐 주가가 급등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때 삼성전자와 LG전자처럼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실적이 다 좋을 거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크게 반응이 없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실적이 이미 시장에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시장을 정리해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어제 또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업종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거든요. 네. 이런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종목들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오늘 뭐 이수앱지스나 뭐 이트론만 아직, 네, 바이넥스나 상승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가는 흐름이고 지금 이트론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먼저 조정을 받고 안 올랐던 부분에서 지금 어제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또 이제 윗꼬리를 맞으면서 기존에 있는 매물대에 좀 걸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트론이라는 회사 자체도 지금 그렇게 좀 약간 부실한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이화전기 계열사의 회사거든요. 이화전기도 상장이 지금 회사가 좀 약간 부실해지긴 했는데 지금 약간 좀 불안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수익률 게임을 끝까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왔고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코스피가 뒤따라가려고 하는 모양이고 그럼 코스닥은 좀 쉬어야 되고요. 쉬어야 되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전에 코스닥 오늘도 사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하고 코스피는 안 샀었는데 이제 코스피 쪽으로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보이니까 조금 당장 내일은 아니고 당장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힘이 조금씩 떨어질 거다. 지금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의 힘이 좀 떨어지면 종목들은 먼저 꺾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시고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그냥 수익률 게임으로 뭐 10% 올라갈 때 내가 한 5% 정도만 먹는다. 뭐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걸 뭐 네. 끝까지 들고 계시고 하시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또 끌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럼요,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 많이 눌린 종목들 저가에 네. 매수하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이제 그 지수들이 올라가면서 조금 눌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사실 주식의 개별 종목들이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뭐 지금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올라갈 것처럼 했다가 오늘 크게 눌렸거든요. 이 부분에서 내일 다시 올라가면서 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보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지 이 부분들이 내일 또 내려오는데 그냥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요. 각 종목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보혜양조 약간 이게 유시민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옆으로 기면 밑으로 크게 안 빠지고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패턴들이. 근데 지금은 약간 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옆으로 기면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종목들이 좀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보강산업, 네, 보강산업이라는 종목도 지금 옆으로 좀 기고 있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도 이제 지금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들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이 옆으로 횡보하다가 예전에는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위로 갔다가 터지면서 밑으로 오늘도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좀 살려주긴 했지만 어쨌든 좀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꼬리가 나올 때 아직까지 코스닥이 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래꼬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런 힘이 떨어지면 좀 조정이 깊게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고 그 종목들이 조정이 받아서 눌릴 때 분할 매수해서 다시 급등하는 그 급등을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과 조금 이제 그 다르게 힘이 좀 떨어지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개수가 좀 줄어들면서 약간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점점 약간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요즘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코스닥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코스닥에서 또 상위에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나 시젠 같은 경우 요즘에 흐름이 좋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약바이오 업종 다시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그 전에 이제 충분히 이제 많이 내려왔고 내려오고 나서 지금 좀 이제 하방 경직성을 이제 가져주면서 좀 이제 받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다른 제약주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충분히 많이 받았고 대웅제약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면 네,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옆으로 기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예전의 흐름을 보여줄까라는 부분보다는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조금 만들어주는 일단 그런 모습은 일단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흐름들이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초반에 어느 정도 작은 흐름이 나오고 더 다시 눌릴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도 부분에서는 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어떤 거품이 끼지 않은 어떤 종목들은 조금 저가 매수해서 조금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로 조금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을 잘 선별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바이오도 코스닥 시장 중에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그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상승 없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까지 좀 많이 받은 어떤 조정 부분에서 좀 반발 매수나 그리고 이제 반발 상승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다. 저도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코로나19 이슈와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 중에서요. 네. 오늘 거푸집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네. 산목 S폼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들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그 건자재 업종들이 좀 약간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뭐 시멘트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도 지금 아직도 상승을 해놓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21선까지는 조금 내려와 주고선 여기서 뭐 반응을 보이겠지만 어쨌든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조금 약간 괜찮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신도시나 아니면 공공주택 뭐 공급 확대, 뭐 신규 분양 물량 뭐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이 되면서 약간 좀 오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선도 좀 남았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조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도 서울시장 어떤 오세훈의 서울시장의 당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들썩이는 그런 부분들의 힘이 있다면 대선을 할 때도 약간 그런 어떤 수익률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산목 에스폰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종목 자체가
약간 좀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앞전에 이 상승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라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뭐 알루미늄 거푸집을 만드는 그런 어떤 회사 중에 뭐 1위 업체다, 뭐 한 4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네.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뭐 점유율을 갖고 뭐 실적이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어떤 실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요소는 아니고 이 종목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성격. 올라갈 때 저도 이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앞전에 여기 상승과 그 다음에 상승 그리고 그냥 쌍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조정 그리고 이제 21선 이게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질지를 좀 천천히 지켜보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서 저도 약간 좀 아쉽긴 한데요. 이 종목은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오, 네. 네, 그리고 이 종목하고 같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금강공업이라고 네. 이 종목이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 같은 업종인데 이 종목 또한 예전에 한번 흐름을 보면 성격이 얘네들의 성격이 약간 캐릭터가 이제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산목에스폼도 그렇고 금강공업도 그렇고 이 부분에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어 보이고 약간 관심을 갖고 좀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저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약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상의 종목이 아닌가. 산목에스폼, 금강철강 두 종목을 조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가님과는 정반대로 단타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산목에스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또 빠졌거든요. 네네. 정말 아쉬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접근을 했다가 결국에 많이 빠지면서 19% 올랐는데 네. 이렇게 힘이 약해졌다는 거는 네.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급등 종목이 네. 사실 그렇게 윗꼬리를 맞으면 다음날 이제 조금 많이 내려와주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또 그게 잘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또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좀 유심히 보는데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따라붙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올라가는 척 했다가 다시 이제 밀리면 그 다음에 조정을 크게 줄 수 있어서 마이너스가 좀 손실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분봉도 보면 와, 움직임이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종목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 봉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고 윗꼬리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 조정이 굉장히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막판에 확 밀어버리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매매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차트만 이렇게 봐도 와, 이걸 내가 샀다 하더라도 야, 이거 뭐 들고선 버티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때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다시 사기 쉽지 않다. 올라오면 다시 이 정도에서 그냥 버리지 이걸 다시 계속 들고 있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는 동안에 이런 되게 까다로운 흐름을 계속 보여주는 종목이라서 그냥 긴 호흡으로 그냥 천천히 매수를 해서 그냥 뭐 종가에만 매일매일 뭐 상황을 보면서 나눠서 산다. 그냥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좀 해결을 해야지 그냥 그 앵커님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사고 위에서 팔고 이제 이런 단기적인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면 네, 이게 빨리빨리 오히려 수익 보고 싶은데 네네. 안타깝네요. 그럼 네네. 길게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호흡을 조금 네. 길게 갖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갖고 좀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서 조금 단가를 그냥 현재가에 좀 계속적으로 맞춰 가다가 상승이 나오면 좀 편안하게 지켜보는 그런 패턴으로 해야지 네. 장중에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서 뭐 네. 팔고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푸집 관련해서 오늘 상승했던 산목 에스폼과 금강공업은 장기적으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안정적인 시장에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부에서는 또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건설주들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남은 얘기는 2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다가 네. 시계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마무리할 네, 네. 시간이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